테슬라가 또 유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서학개미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테슬라 주식 직접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우리 방에 계신 분 중에? 미래소님 갖고 계시네요. 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제 주위에 보면은 국내 주식도 하시지만은 뭐 외국 주식, 해외 주식 예,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래소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잘 아시기는 할 텐데 일단 테슬라가 또 유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증 규모도 적지가 않습니다. 50억 달러.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5조 4천억 원 정도, 5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환율로 하면은 5조 4천억 원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5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9월 달에도 했었죠. 9월 달에도 또 똑같이 50억 달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3개월 만에 천억 100억 달러를 한 거죠. 거의 그러면 11조 가까이를 유증을 한 건데 9월 달에 유증 나왔을 때는 이때는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유증이 나왔을 때는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1점 몇 퍼센트 올랐죠? 27 플러스. 1.27 플러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기에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악재로 대부분 작용을 하잖아요. 유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요번 같이 이렇게 뭐 미국 요번에 이제 테슬라가 유증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 독일의 전기차 공장 세우고 그다음에 뭐 미국 텍사스에다가 또 공장 증설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픽업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인가요? 예, 사이버 트럭 출시를 위해서 요 자금을 유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돈이 유증을 해서 뭔가 회사 발전, 그러니까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되시면 1번이요. 그쵸. 그래서 유증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좀 전체적으로 유증에 관련돼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증자라고 하면은 자본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증가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감자죠. 이거는 자본 감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은 감자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악재로 작용을 해요. 그냥 뭐 감자라고 하면은 뭐 그냥 웬만하면 다 악재로 작용을 하고 뭐 특별히 유상 감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유상 감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감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증자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 증자랑 그다음에 무상 증자. 근데 이제 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이제 테슬라의 경우처럼요. 그다음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자는 일반적으로는 증자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왜 악재로 작용을 하냐?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일단은 주식 수를 늘리거든요. 어떻게 되든 간에 주식 수를 늘려요. 그럼 주식 수가 늘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똑같은 어떤 회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돈 받고 증자하겠다라는 뜻이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돈 안 받고 증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돈 받고 증자하는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 일반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먼저 그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를 받을 권리를 줘요. 신주를 받을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받지 않아서 남는 주식은 또 일반 공모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배정을 하는 거고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뭐 개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기관, 뭐 기업에다가 물량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요게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 배정 같은 경우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냐면은 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회사 발전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 되게 큰 대기업 같은 이런 삼전에 뭐 삼자 배정을 한다 하면은 요거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 회사의 발전 가치나 아니면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자 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삼자 배정하면 뭐 100% 증자도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삼자 배정 받는 당사자가 되게 이상한 기업에 뭐 좀 한계 기업이라던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에 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공모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살 수 있게, 누구나 다 팝니다. 누구나에게 다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중에 주주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신주를 안 받겠다고 하면은 이 신주를 받을 권리 자체를 팔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증권사에 얘기해가지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떤 주식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 주주 배정 증자를 해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신주 받을 이 권리를 뭐 굳이 내가 유상 증자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팔 수 있으니까는 꼭 팔아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없이 증자를 하니까 대부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대1 무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식이라고 할까요? A라는 주식을 10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10줄, 그러니까 원풀원처럼 10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호재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10줄 갖고 있었으니까는 여기다 10줄 더 줘서 내 총 자산이 2만 원이 된다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줄 더 주긴 주는데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 10,000원이 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5,000원 곱하기 이게 2주니까는 20주가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그거는 20만 원이죠. 똑같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식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돈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왜 무상증자가 보통 호재라고 하냐 하면은, 이렇게 권리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이 하루아침에 5,000원이 되니까 왠지 좀 가격이 싸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권리락 발생하면 대부분 이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호재로 인식해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거 무증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무증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무증 받게 되면은 요건 하나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10주 들어오는 게 권리락 발생하는 날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보통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권리락 발생하게 되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전일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 정도 수익 중이었다고 하면은 갑자기 다음날 권리락 발생해서 한 50% 마이너스로 훅 떨어져 버립니다. 당황스럽겠죠. 이해되시죠? 그 권리락이 발생하면은 이 나중에 10만 원, 10주 들어오는 게 무상증자 들어오는 게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계좌 상위는 마이너스 50%로 떠가지고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무상증자 이게 발행이 돼서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오는 날에 어떻게 들어오냐? A라는 주식이 매수 가격이 0원으로 해서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0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여기 50%가 떨어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똔똔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권리락 발생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가 뭐 다 합쳐보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2번이요. 그래서 요 0원으로 들어온 거는 똑같이 그냥 매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매도할 수 있어요. 일반 주식 매도하듯이.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 갖고 계시면은 유상증자나 아니면 무상증자 하는 경우들 있을 테니까 요거 꼭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는 요거 꼭 체크하셔서 나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나중에 저 감자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